전고점 탈환을 거듭 실패하는 비트코인의 모습에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DCA의 대가이자 세계 최대 세력 중 하나인 마이클 셀러는 비트코인을 단 하나도 팔지 않고 홀딩 중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시장의 확신이 부족한 지금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이어갈 근거들을 공유드리며 관련 알트코인 한 가지 소개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 나스닥이 장중 하락함에 따라 전일 저녁 시간대부터 시장 분위기는 하락으로 잠시 반전되며 현재도 매도 압력을 견디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은 5개월간 이어진 하방 채널의 상단부를 5번이나 터치하였지만 채널을 벗어나는 상승 추세를 만드는 데 실패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원인은 미국 정부에서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3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이동시킴으로써 발생한 매도 압력으로 비트코인은 순식간에 67K를 하회하여 현재 66K 초반 근처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채널의 중단이나 하단까지 조정이 이어져 비트코인이 59K부터나 51K까지 하락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분위기에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하락에 비해 알트코인의 하락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고는 있지만 여러분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만에 하나 결국 비트코인이 조정을 통해 51K 또는 그 이하로 내려갈 경우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막대한 손해를 어쩌면 시즌 종료를 생각해 보아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미 상승 채널을 4번이나 두드린 상태에서 이번 하락은 휩소였고 지금부터는 막지 못하는 상승이 기다린다면 단기간에 급등할 것이므로 그 기회를 놓칠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오고 있으며 암호화폐의 시장 유동성은 지금도 활발히 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들에 대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알아보고 이번 비트코인의 하락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상승 관점은 동일합니다. 특히 이번 주는 신규 고래들의 평단가인 미실현 가격 64K를 지지해준다면 상승 관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지금 당장 방향성이 이렇다 할 것 없이 큰 혼란을 주고 있지만 결과값만 놓고 봤을 때 하락에 베팅하는 숏 물량은 빠짐없이 청산시키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고 반대로 롱에 베팅하는 물량은 잠시 물리더라도 금방 구조해주는 흐름이 7월 내내 발생하고 있습니다. 7월 초부터 마운트 곡수와 독일발 악재가 있었음에도 저점과 고점을 꾸준히 높이며 상승 중이라는 것을 보시면 한 번에 와닿으실 겁니다. 즉 현재는 투기성이 강한 개인 투자자들만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체인상으로도 채굴자들의 동향을 체크할 수 있는 퓨엘 멀티플을 보시면 채굴자들은 항복 이후 역시나 수익성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은 하단에 표시해둔 것과 같이 과거 20년도 코로나 쇼크 그리고 반감기가 맞물렸을 때 채굴자들이 항복 이후 수익성이 회복함과 동시에 21년도 강세장이 시작된 구간과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굴자 데이터 기준으로만 보았을 때 대세 상승장 초입을 준비하는 과정 혹은 그 직전에 맞물려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4년도 반감기 이후 소규모 혹은 자본금이 딸리는 1인 채굴 기업들은 역시나 어려워진 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모든 물량을 전량 매도하면서 극단적인 항복에 돌아섰지만 최근 들어 시장이 회복함과 동시에 상장된 채굴 기업들을 필두로 대형 채굴자들의 본격적인 매수 압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채굴 1위 기업인 마라톤 디지털만 보더라도 최근 하락에 1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하였고 이후에 상장된 대형 채굴 기업들은 매도 물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채굴 혹은 축적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하락 이후 강세장 전환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 볼 수 있으며 제휴 채굴자 지갑으로 유입되는 코인의 7일 이동 평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체크해보면 현재 상위 1% 채굴자들은 매도에서 매수 스탠스로 확실하게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채굴자들의 특성상 한번 축적을 시작하면 코로나 쇼크와 같은 극단적인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세 상승장 끝 지점까지 홀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 상황도 체크해보면 4거래일 연속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현재 시장은 비트코인을 매도하려는 집단보단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집단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매도할 여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에 있어서 특이점은 비트코인이 4거래일 연속 자금이 유입되는 반면 역시나 이더리움은 4거래일 연속 자금 유출세를 보이며 특히 그레이스케일에서는 매일 평균 2억 달러 이상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던 솔라나와 비트코인은 어젯밤 미국발 하락으로 인해 단기적인 추세가 꺾였지만 반대로 이더리움은 4거래일 연속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일선을 묵묵하게 지켜주며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 전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건 이더리움 도미넌스 또한 3거래일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하며 200일선을 다시 상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거래량과 상승폭을 보았을 때 트렌드가 솔라나에서 이더로 완벽하게 전환된 것은 아니기에 최소 7월 월봉 마감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는 다시 우리 곁에 오고 있습니다. 비트 시즌, 알트 시즌 데이터상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 비트 시즌에 더욱 맞물리게 되면서 알트코인의 지배력을 모두 상쇄시키는 점유율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비트 시즌, 알트 시즌이 지금처럼 16포인트 미만에 위치하고 있을 시기에는 여지없는 저평가 구간이자 바닥이었으며 시기상 이더리움 현물 기관들과 고래들의 스탠스가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었다는 점과 매도 압력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데이터를 모두 정리해보면 현재 시장의 세력들은 알트 시즌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퍼즐을 모두 맞춰보았을 때 그 시작점이 솔라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솔라나의 월간 활성 주소를 나타낸 것인데요.
있는데요.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을 만큼 활발한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네트워크상으로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만 보아도 위축되었던 선물시장 거래량이 다시 살아남과 동시에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투기 자금이 시장에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즉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상승에 베팅하는 집단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수치는 지난 FTX 파산 이후 최대 수치인 만큼 만약 상방으로의 방향성이 컨펌되면 엄청난 상승량이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단기 홀더들의 MVRV를 추가적으로 체크해 보았을 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1포인트입니다. 과거부터 1포인트를 하회하는 조정 이후 다시 1포인트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시장 분위기가 크게 반전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올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일정 기간 조정 기간을 거친 후 신고점을 경신했었는데,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MVRV가 1포인트를 다시 상회하고 회복 중인 모습을 감안해보면 시장 하락을 주도했던 매도 압력은 이제 매수 압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거래소에 예치된 주소수, 즉 분기별 변화를 검토해보면 현재 마이너스 50%대를 꽤나 긴 시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21년도 1차 상승 이후 부처빈과 동시에 중국 채굴 금지가 나왔을 때 조정과 굉장히 비슷한 수준의 데이터 값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시즌과 비교해보면 1차 시즌 이후 2차 상승 주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과 매우 유사하며, 최근 밈코인에 돌고 있던 자금들이 솔라나를 포함한 라지와 미들캡 코인들에게 거래 대금이 쏠리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2차 상승 주기는 비트 이더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파생되는 저평가된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초대형 기관들이 주목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스테이킹 관련 코인이자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 상장되어 단기 급등될 가능성이 있는 코인인 바로 이번 영상의 핵심 코인은 바로 바운스 비트코인인데요. 바운스 비트는 비트코인 리스테이킹 프로젝트이며, 리스테이킹은 스테이킹을 통해 암호화폐를 특정 블록체인에 예치하고 받은 보상을 다시 예치해 추가 수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의 비트코인을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던 개인이나 기관이 별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보니 많은 투자자가 바운스 비트 같은 비트코인 스테이킹 관련 프로젝트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기가 영향을 미친 덕분인지 바운스 비트의 예치 자산 규모는 출시 10분 만에 130억 원을 돌파하고 일주일 뒤에는 1,300억 원을 달성했으며, 최근에는 1조 3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단기간에 예치된 자산 규모가 100배 이상 급등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게다가 바운스 비트는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투자를 받은 것은 물론 바이낸스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시작한 메가드롭의 대상 코인으로 선정되었는데요. 메가드롭은 기존의 바이낸스가 특정 자산을 예치한 사용자에게 신규 상장 코인을 배분해주던 런치풀에서 웹3 지갑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바이낸스가 철저하게 검수하여 성장성과 신뢰도를 입증할 만한 코인을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한마디로 바운스 비트는 바이낸스가 인정할 만큼 잠재력이 크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프로토콜인 팬들도 리스테이킹 프로젝트이면서 바이낸스에 투자를 받은 데다 앞서 말씀드린 런치풀도 진행했고, 예치 자산 규모가 저점으로부터 최근까지 1750배 급등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바운스 비트하고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리고 팬들 코인의 가격이 얼마 전에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저점 대비 224%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팬들하고 거의 동일한 성장 과정을 겪고 있는 바운스 비트 역시 단기간에 폭등할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바운스 비트가 비트코인 기반의 스테이킹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강세를 따라서 가치가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의 강세가 기대되고 있으니 앞으로 바운스 비트가 비트코인의 강세를 따라 엄청난 상승을 경험하리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바운스 비트는 바이낸스, 비트겟, 바이비트를 비롯한 대형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조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퍼즐을 맞추어 보았을 때 코인 시장의 바닥이 거의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으며, 최소 우리의 위치는 발목 아래는 아니어도 무릎 아래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다음 강세장에서 어떤 코인 메타가 조명되고 매수세가 몰려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알아보고 정리해 둔다면 어떤 이슈로 변동성이 발생하든 당황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코인판에서 여러분이 원하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매일 새로운 정보와 함께 최대한 다양한 메타의 코인 소식을 찾아서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영상 아래에 구독 버튼을 눌러 코인 소믈리에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피터였습니다.